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길렵입니다. 오늘은 챕터 8 제너레이티브 딥 러닝에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모형이랑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학습해볼 제너레이티브 딥 러닝 모형 중에 하나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고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뭔가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모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consists of applying the style of the reference image to a target image while conserving the content of the target image. 그래서 컨텐트 타겟 이미지의 컨텐츠를 가지면서 이 스타일을 적용해서 뭔가 새로운 그 예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종류의 모형을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일 처음 소개됐던 논문은 요 레온 게티 에돌 요 논문인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방법들이 이 해당 논문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로스타일 트랜스퍼에서 style means texture, colors, and visual patterns in the image at various spatial scales라고 해가지고 스타일은 뭐 텍스처, 구조, 조직이라든지 뭐 색깔, 시각적인 패턴들 뭐 그런 종류를 의미하고요. Content is a higher level macro structure of the image 해가지고 좀 더 그 큰 구조적인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 컨텐트 타겟이 있으면은 구조적인 스트럭처를 여기서 따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스트럭처 뭐는 비슷하죠. 건물 그림들이랑 외관들이랑. 글인데 여기서 스타일, 텍스처나 컬러나 비주얼 패턴들을 요 스타일 레퍼런스에서 따와가지고 뭔가 하늘 그림이 좀 더 그 스타일 레퍼런스 그림들과 비슷하게 간다든가 좀 더 그림적인 느낌으로 요 이미지가 보여지게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할 건데 이 로스 펑션에서 요 컨텐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로스를 정의를 해가지고 요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업데이트 시켜주면 컨텐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텐트 로스 부분과 뭔가 그 그림에 요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로스를 적용해서 요 해당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면 요 스타일 부분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로스 펑션을 적용하는 게 목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로스 펑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게 돼요. Define a loss function to specify what you want to achieve. Conserving the content. 그러니까 컨텐트 부분을 보존하면서 of the original image while adopting the style of the reference image. 그 스타일 부분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 컨텐츠 부분에서 요 C가 컨텐츠 그림이고요. 컨텐트, 컨텐트 이미지고, G가 저희 그 그림이에요. 처음에는 시작은 generated 이미지인데, G는 generated 이미지 해가지고, 처음엔 랜덤한 이상한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요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다 보면, 요 콘텐츠 로스에 의해서 요 콘텐츠랑 가까워지도록 하는 부분과, 거기서 요 스타일 부분에서, 이 스타일 그림이에요. 요건 스타일 그림인데, 스타일 그림의 스타일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로스를 요 두 가지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알파랑 베타를 통해서 컨텐츠 부분을 좀 더 크게 반영할지 아니면 스타일적인 부분을 좀 더 크게 반영할지를 결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을 정의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 코드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컨텐츠 부분의 로스고요. You'd expect the content of an image which is more global and abstract to be captured by the representations of the upper layers. 여기서 이 upper layers 그러니까 앞부분의 레이어들이 그 그림에서 글로벌 앤 abstract한 그런 것들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챕터 5에서 visualizing what convenes learn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기서 어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림이 들어가서 여기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게 있을 때
요 앞에 부분의 레이어에 각 필터들을 비주얼라이즈를 해봤더니 요 앞부분에서는 뭔가 그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의 레이어를 하나 따요. Say you use hidden layer L. 뭐 예를 들어 첫 번째나 두 번째 그 앞에 부분의 히든 레이어를 따가지고 컴퓨터 컨텐트 로스, 컨텐트 로스를 계산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요. 프리트레인드 컨브넷을 하나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let A 요거랑 요거가 activation of the layer else라고 해가지고 컨텐츠 이미지가 있고 지금 저희 generated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 컨브넷을 돌렸을 때 L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들 뭐 매트릭스에 필터들이 있으니까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액티베이션이 있을 때 요, 음, 요 콘텐츠의 액티베이션과 generated의 액티베이션이 비슷해지도록 요거 뺐을 때 요 로스가 가까워지도록 콘텐츠와 generated의 L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이 가능한 작아지도록 그 로스를 정의를 하면요. 여러분이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스타일 트랜스포에서 그 알파 베타에서 베타를 0으로 대입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콘텐츠 로스 부분만 남겨가지고 그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했을 때 어떤 식이 발생하는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랑 거의 비슷한 식으로 제너레이트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 로스는 해당 이미지의 뭔가 글로벌하고 앱스트랙한 부분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로스로 정의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스타일 로스고요. 스타일 로스는 use the gram matrix of a layers activations 해서 근데 이 gram matrix가 뭐냐면 the inner product of the feature maps of a given layer.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그 레이어에서 필터들 간의 코릴레이션 같은 느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음, 그림이 아니라 요 필터 뭐냐 이쪽이 필터고요. 이쪽이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면은 그림의 가로 세로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요 I랑 J가 이쪽에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곱해가지고 합쳐줘서 결국은 요 필터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뭐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필터가 뭐 10개씩 있다고 하면은 이 필터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그 그람 매트릭스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요 스타일 부분의 요 그람 매트릭스랑 제너레이티드 이미지 부분의 요 그람 매트릭스가 가능한 한 비슷해지도록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이 그람 매트릭스가 비슷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스타일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요 그람 매트릭스를 스타일 로스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capture the statistics of the patterns, the appearance of the texture. 그러니까 뭐 요런 효과를 갖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돼요. 네, 다음으로는 Neural Style Transfer in Keras 해가지고 케라스에서 이 Neural Style Transfer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set up a network that compute VGG19 layer activations for the style reference image, the target image, and the generated image at the same time. 그래서 저희가 pre-trained 네트워크는 VGG19을 사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레퍼런스, 요게 아까 수식에서 S 그림이고요. 타겟 이미지, 요게 컨텐츠 이미지여가지고 C이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이미지가 요게 G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 G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고요.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를 보존하면서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의 스타일을 따온 제너레이트 이미지 G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게 하려면 요 VGG19에 각각 SCG를 넣었을 때 액티베이션을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use the layer activations computed over these three images to define the loss function. 그래서 loss function을 이런 것들의 액티베이션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described earlier, which you will minimize in order to achieve style transfer. 네. 그래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기 위한 로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두 번째 부분이 될 거고, 세 번째 부분은 set up a gradient descent process to minimize this loss function. 그래서 랜덤 이미지 G에서 출발해가지고 gradient descent 프로세스를 통해가지고 해당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다 보면은 요 그림이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서 스타일을 반영하는 그림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코드가 define initial variables라고 해가지고 뭔가 portrait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할 스타일 이미지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뭐 환경 변수들을 좀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height, width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auxiliary functions라고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함수들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preprocess 이미지 해가지고 VGG19에 넣기 전에 preprocess 하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줘가지고 짰고, 그 다음에 deprocess 이미지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이미지 같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들을 좀 이미지처럼 보이게끔 프로세스 해줘가지고 시각화시킬 때 바로 이미지처럼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함수를 짜준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loading the pre-trained VGG19 network and applying it to the three images라고 해가지고 타겟 이미지가 요게 컨텐츠 이미지 C고,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가 S고, 컨비네이션 이미지가 저희가 제너레이트 해야 하는 이미지 G예요. 그래서 각각 CSG를 타겟 이미지를 들고 와서 프리 프로세싱 이미지 한 다음에 매트릭스 형태로 해서 C에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이미지도 비슷한 형태로 해서 S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해야 하는 이미지는 이렇게 공간을 일단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미지 height, 이미지 width 이용해 가지고 뭐 G라는 거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 해당 그림들에 대해서 VGG 네트워크를 돌린 다음에 액티베이션들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풋 텐서를 이렇게 인풋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멀티 인풋이죠. 멀티 인풋을 지정하고, VGG19 모형에, 멀티 인풋을 넣어가지고, 액티베이션, 각각의 액티베이션들이 뭐 저장될 수 있게끔, 네,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include tab이니까, 어, 네. 그 레이어들만 계산되게 해주는 건데, 여기서 모형도 액티베이션 레이어만 가져오게끔 뒤에 있을 텐데 그 뒤에 코드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로스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콘텐츠 로스에서 여기서 베이스 콤비네이션에서 콤비네이션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 베이스가 베이스가 콘텐츠 이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얘네가 아니라 사실은 액티베이션이겠죠.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의 액티베이션과 콘텐츠 이미지의 액티베이션들이 각각 여기에 들어올 거고요. 거기 들어오면은 각각의 액티베이션들을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하고 합해주는 뭐 그런 형태로 콘텐츠 로스가 정의가 될 거고요. 스타일 로스는 여기 스타일 로스 부분에서는 스타일이 S, 스타일의 액티베이션이 들어올 거고, 컨비네이션 부분에 generated image의 액티베이션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그람 매트릭스 계산하는 부분이 여기 정의되어 있으면은 스타일 부분에 그람 매트릭스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액티베이션에 그람 매트릭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널 수는 3이고, 뭐 요거는 표준화 시켜주는, 네, 이렇게 표준화 시켰을 때 아무래도 더 그림이 더 잘 만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채널이나 아니면은 이미지 헤이트, 이미지 위스를 곱한 요 사이즈를 이용해서 표준화 시켜가지고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형태로 스타일로스가 정의가 되고 있어요. 네, 케라스 예제에서는 사실 그 앞에서 정의한 컨텐츠 로스랑 스타일 로스에 더해서 요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라는 세 번째 거를 하나 더 정의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 없이 해도
문제없이 잘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이 그림을, 그, 요쪽으로, 가로 쪽으로 한 칸을 살짝 밀어가지고 빼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에서, 음, 요 부분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뭐냐면 헤잇 부분에서 한 칸을 밀어가지고 한 칸을 밀어서 빼줘요. 그러니까 양 옆에 값들끼리 봤을 때 양옆의 값들끼리 차이가 적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바라는 게 뭐냐면 로컬 컨티뉴이티, 스페이셜 컨티뉴이티가 보존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을 때 이 그림이 뭔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기를 바라려면 바로 옆에 있는 픽셀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원 그림이 있고 두 번째 그림이 있을 때 회의 쪽으로 한 칸 밀어서 가지고 뺀 결과를 제곱한 거. 그 다음에 B는 요번엔 width 쪽이에요. width 쪽을 한 칸 밀고 해가지고 빼서 요번에 그 회의 쪽으로 한번 요쪽으로 한번 했으면은 요쪽으로도 한번 해가지고 근방에 위치하는 픽셀들 간의 값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이런 걸 살펴봐 주는 거고요. 그 두 값들을 합치고 제곱시켜가지고 합한 걸로 해서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정의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의미는 스페이셜 컨티뉴이티를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엔 뭐 빼줘도 결과에 그렇게 눈에 크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있으면은 좀 더 이미지가 부드럽게 보이게끔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defining the final loss that you will minimize 해가지고 이제 저희 그 정의한 걸 다 더해가지고 final loss를 정의할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조금 작업이 필요하죠. 스타일 레이어, 컨텐츠 레이어, 각각 그 어떤 애들을 레이어를 쓸 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레이어는 블락 5, 컨브 2를 쓸 거다. 그 다음에 스타일 레이어에서는 얘네들을 쓸 거다. 그 다음에 그 각 계수 앞에 컨스탄트들을 어떻게 정할 건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output dict에는 dictionary that maps layer names to activation tensors 해가지고 음, for layer in model.layers에서 모델의 레이어들의 액티베이션들을 다 받아와요. output dict에서 레이어 네임과 거기에 대한 액티베이션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받고 있어가지고 여기 정의한 해당 네임들로 그 액티베이션들을 받아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는 일단 0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고요. 레이어 피처즈는 아웃풋 딕트의 컨텐트 레이어 해가지고 컨텐트 레이어의 레이어 피처들을 갖고 오고요. 일단 그 컨텐트에서는 타겟 그러니까 타겟 컨텐트 이미지랑 컨비네이션 피처스 요게 그 G 제너레이티드 이미지 부분에 대한 피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C의 액티베이션과 G의 액티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 부분의 액티베이션이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의 액티베이션이 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로스에다가 타겟 피처스 컨텐츠의 액티베이션과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의 액티베이션들의 로스를 계산해 가지고 컨텐츠 웨이트에 곱해서 로스에다가 더해줘서 이게 콘텐츠 부분의 로스를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스타일 레이어즈에서 레이어 네임, 스타일 네임들을 하나씩 돌면서 레이어 피처스 아웃 레이어 네임즈 해가지고 그 액티베이션들을 받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일 요게 스타일의 액티베이션이 될 거고 요게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의 스타일에 대한 액티베이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에 대한 액티베이션과 제너레이티드 액티베이션을 갖고 오면 이제 스타일에 대한 로스를 스타일에 대한 액티베이션과 제너레이티드에 대한 액티베이션 값들을 가지고 스타일 로스를 계산해 줄 거고 그거를 스타일 웨이트를 요 개수에 나눠서 표준화해 줘가지고 SL에 곱하는군요. 네, 그래서 스타일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웨이트를
스타일 레이어 정의된 거의 개수로 나눠서 뭐 전체 웨이트는 합이 스타일 웨이트가 되게끔 해줬고요. 아무튼 각각을 로스에다가 더해주는, 그래서 스타일 로스 부분을 더해줬고, 마지막으로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요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에서, 이 제너레이티드 된 이미지가 각 옆 픽셀 간에 너무 크게 튀면은 그림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도 줄여줄 수 있게끔 여기 마지막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추가해서 요 세 가지 로스를 더해가지고 저희 최종 로스를 정의해주게 되었어요. 네, 다음으로는 Setting up Gradient Descent Process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정의한 로스를 사용해가지고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림을 제너레이트 해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먼저 그라즈 같은 경우엔 그라디언트 계산하는 부분인데, 요 로스 함수를 요 콤비네이션 이미지 G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그라디언트를 저장하는 건데, 지금 요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엔 이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엔 그라디언 액티베이션의 로스로 정의되어 있죠. 이게 사실 그래서 콘텐츠 로스에서 C, G 사실 액티베이션이죠. 액티베이션. 그리고 스타일 로스 S, G 그 다음에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해가지고 뭐 G 해서 이렇게 G의 액티베이션에 관한 함수인데, 요 G의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미분해줘서 그라즈에다가 저장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etch loss and grad는 또 함수로 정의를 해가지고 요 G, input G가 나왔을 때 아웃풋이 loss랑 grad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네, 그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밸류에이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이밸류에이터 클래스 같은 경우엔 지금 저희가 뒤이어서 사이파이 모듈에 RGBF인가? 뭐 하여튼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그 LGBF인가? 뭐 하여튼 그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옵티마이징을 할 건데, 그거를 쓸 때 이런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준 건데요. 여기서 이니셜리제이션에서 생성자에서 지금 이 클래스는 로스 언더바 밸류랑 그라즈 언더바 밸류를 갖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들을 논으로 초기화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 해당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로스랑 그라즈를 정의를 해줬는데, 로스 같은 경우엔 셀프.로스가 논인 경우에 실행이 되고요. 실행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셀프 로스 밸류가 논인 경우에는 X 이미지를 X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 그를 쉐이프를 요거로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대입시켜 가지고 로스랑 그라디언트를 계산해 가지고 아우츠에 집어넣어 주고요. 그래서 아우츠는 여기 로스랑 그라디언트가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아웃 0은 로스니까 로스 밸류에 아웃 0을 넣고, 그라디언트 밸류는 뒤에 있는 거니까 아웃 1 해가지고 그라디언트 밸류를 넣어주고 해서 self.loss value랑 self.grad value에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 그 self.loss value를 리턴해주는, 그래서 evaluator 클래스에 loss 함수를 호출하면은 loss value를 리턴해주고요. 물론 요 클래스 안에 grad value에는 요 두 밸류 다 업데이트가 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스 메소드 다음에 그라드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self.loss value, 로스 밸류가 not known, 논이 아니라 그 실제로 밸류가 있는 경우에 그라즈 함수가 호출 가능하고요. 그라드 밸류 같은 경우에 self.grad 밸류를 그라드 밸류로 갖고 온 다음에 걔를 리턴해줘요. 그리고 리턴해주기 전에는 초기화 시켜줘요. 로스 밸류랑 그라드 밸류를 논으로 초기화 시켜주죠. 그래서 요 로스 메소드랑 그라즈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로스 메소드가 불러와지고, 그 다음에는 그라드 메소드가 불러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불러와지는 형태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밸류에이터를 해당 요 이밸류에이터 클래스로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 다음으로 스타일 트랜스퍼 루프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요 사이파이에서 BFGS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고요. 요게 옵티미제이션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LBFGS 옵티미제이션 방법을 사용할 거라는 거고, 어, 그래서 일단 result prefix는 my result라고 해놓고 20번 반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preprocess 이미지에서 target 이미지 패스 해가지고 target 이미지를 시작 initial state of the target으로 해줘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G예요, 저희. 요 X가 G고요. generated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해가면서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요 제너레이트 G 이미지가 랜덤한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랜덤한 상태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근데 타겟 이미지에서 시작하면은 수렴을 더 빨리 하겠죠. 그래서 그 지금 이거 타겟 이미지를 넣은 거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 코드에서 바꿔가지고 랜덤한 이미지에서 시작해도 타겟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로 어차피 수렴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그냥 랜덤 이미지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좀 더 수렴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 예제 코드에서처럼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의 시작 그림을 타겟 이미지, 그러니까 콘텐츠 이미지로 시작해서 하셔도 돼요. 지금처럼. 그래서 콘텐츠 이미지로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LBFGS 알고리즘을 통해서 evaluator loss 랑 그다음에 그 evaluate grade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LBFGS 알고리즘으로 그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를 계속 옵티마이즈 해가면서 이미지들을 저장을 해요. IM save 해가지고 이미지들을 저장해주면서 이터레이션을 해가면 네, 20번 이터레이션을 해가면서 결과들을 저장하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8.3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주피터 노트북 예제 부분을 진행시켜 볼 거고요. 요 노트북도 역시 지금 제 컴퓨터, 서버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텐서플로우 2.1 버전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변형을 시켜 주었고요. 어, 이게 텐서플로우 1.x 버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2.x 버전에서는 이걸 엑스큐션을 꺼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텍스트에서 공부했던 코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려면 이걸 익스큐션을 지금처럼 이렇게 꺼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예, 그 책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뉴럴 스타일 트랜스포에 대해 소개하면서 컨텐츠 타겟의 스타일 레퍼런스 스타일들을 적용시켜가지고 컨비네이션 이미지는 이런 식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레퍼런스 이미지의 레퍼런스 이미지의 스타일을 가져오고 또 콘텐츠 이미지의 그 컨텐츠를 보존하는 로스 함수를 만들어서 지금 요거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컨텐츠 로스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스타일 로스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이 부분 지금 다 PPT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Neural Style Transfer in Keras 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건데 여기서 원래 코드에서 원래 코드의 포트레이트 요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요. 저는 그냥 그 텐서플로우 튜토리얼 페이지에도 요 해당 뉴럴 스타일 트랜스포 예제가 있거든요. 물론 코드들은 조금 다른데 텐서플로우 2.x 버전에서 이걸 익스큐션 안 끄고 돌아가는 예제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그림들을 그냥 불러왔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그 그 케라스 책에 있는 그 예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예제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프리프로세싱 이미지랑 디프로세스하는 이미지 함수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예, 타겟 이미지 네, 역시 이 부분도 VGG 네트워크 가져와서 액티베이션 그 가져와 주는 부분이고요. 액티베이션이라 VGG 모델 가져오고
뭐 인풋 텐서는 타겟 스타일 콤비네이션 이미지 이런 순서로 인풋하면은 그런 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로스를 정의를 해주고 그람 매트릭스 정의하고 스타일 로스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또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뭐 정의해주는 부분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딕셔너리에서 모델 레이어에서 레이어 이름별로 액티베이션 전부 다 나오게끔 아웃풋 딕트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레이어는 블록 5의 conv2 레이어를 사용할 거다라는 거고, 스타일 레이어는 이렇게 5개를 사용할 거다라는 건데, 뭐, 그냥 예제니까 하나 한번 빼보고 해서 해볼게요. 4번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웨이트들은 요 숫자들로 할 거고, 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랑 그 로스 그라디언트 구하는 함수 그리고 이벨리에이터 클래스 정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음 예제는 그 옵티미제이션 수용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IMSave가 사이파이 좀 더 최신 버전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 IMSave 대신에 tensorflow.keras.preprocessing.image에 save image라는 그 함수가 짜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세상 save 언더바 이미지 함수를 IMSave 대신 이렇게 사용해 줬고요. 그래서 물론 요거를 저장을 해도 되는데, 잠시만요. 보면은, 네, save 이미지도 하고, 그 다음에 plt.imshow 해가지고, 그 이미지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좀 수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네,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음, 요게 plt 처음에 선언됐을 때 그림이 안 보이더라고요. 잠깐, 인터럽트 한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0번째 이터레이션, 첫 번째 이터레이션, 뭐 세 번째 이터레이션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가면서 네, 개 그림에서 콘텐츠들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되는지 볼 수 있었고요. 음, 여기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볼 수 있고요. 이게 이터레이션이 20번 되면은 멈추게 될 거예요. 네, 그럼 20번 되면 멈출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원본 이미지에 요게 지금 스타일 그림이고, 요게 컨텐츠 그림인데요. 잠깐 배송이 와가지고 멈췄었고요. 네, 요게 원본 이미지고, 이게 스타일 이미지고, 그래서 원본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를 합쳐가지고, 요런 예술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예제가 되겠네요. 마지막 그림이 나왔고요. 네, 어, 그래서 뭐, 그 그림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본 이미지, 스타일 이미지, 그리고 20번 돌린 후의 그 새로운 예술 이미지. 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배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 텐서플로우 튜토리얼 페이지에 제너레이티브 모형에 주피터 노트북으로 되게 좀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요 해당 노트북도 케라스 책에서 제공하는 그런 코드들처럼 좀 설명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케라스 책에서는 텐서플로우 1.x 버전에서 이걸 익스큐션 뭐 1.x 버전은 이걸 익스큐션 원래 꺼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엔 텐서플로우 2.1 버전에서 이걸 익스큐션 사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2.x 버전에서 어떻게 하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코드들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 코드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다운로드 노트북을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GPU를 사용해서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해당 예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노트북이 튜토리얼 페이지에서 받은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고요. 네, 그 설명이 쫙 있죠. 설명이 쫙 있고 역시 똑같은 get t schedule,
T세돌, 예, 요 페이퍼를 참조했고요. 네, 그리고 컨텐츠 이미지로는 요 개그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스타일 이미지로 옐로우 레이블, 네, 뭐 요런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면 요런 종류의 예술적인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 텐서플로우 그를 TF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모듈들 불러오고 파라메터 뭐 피규어 사이즈 12,12로 해준다든가 뭐 파라메터들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텐설로 된 그 데이터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컨텐츠 패스랑 스타일 패스 앞에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컨텐츠 이미지랑 스타일 이미지들을 패스로 가져와 가지고 예, 패스로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로드 이미지 함수, 그 패스로부터 이미지로 바꿔주는 로드 이미지 함수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해당 이미지를 보여주는 IMShow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어, 그래서 이미지 패스들을 이용해서 로드 이미지 해가지고 이미지를 텐서로 바꾼 다음에 이 바뀐 텐서들을 plt.show 해서 IMShow 함수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Fast Style Transfer using TF Hub라는 것은 TensorFlow Hub 통해서 요 스타일 트랜스퍼 모형이 지금 학습된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컨텐츠 이미지랑 스타일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고요. 근데 뭐 저희는 이걸 직접 해보고 싶은 거니까 그냥 모형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말고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 그 부분을 진행하려면 여기서부터 하면 되고요. 역시 VGG19 네트워크를 사용할 거고요. 음, 네, 그래서 근데 VGG19 모형을 사용하기 전에 뭐 테스트 런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요 모형을 불러올 때 include 탑을 true로 읽어오고 weight는 이미지넷 웨이트 그대로 사용하고 해서 VGG 그 네트워크에 저희 프리프로세스된 이미지 X를 집어넣어가지고 prediction probability를 계산해서 어떤 프리딕션이 나오는지를 봐주면 레브레돌 리트리버, 뭐 골든 리트리버, 뭐 개 이름들이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좀 이 모형이 잘 동작하는구나 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G 네트워크의 모형들에서 요 그 레이어 이름들 출력해 주면은 이렇게 지금과 같고요. 그 다음에 choose intermediate layers from the network to represent the style and content of the image 해가지고 콘텐트 레이어랑 스타일 레이어를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콘텐트 레이어를 블락 2, 콘브 1으로 잡았고 스타일 레이어는 블락 1부터 5까지 이렇게 잡아서 한번 돌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빌드 더 모델 해가지고 VGG 레이어스에서 기존의 케라스 그 책에서 사용하는 코드에서는 이 모델에 있는 모든 액티베이션을 불러온 다음에 딕셔너리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불러와서 썼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모형 자체에서 필요한 레이어 이름들만 집어 넣었을 때 그 필요한 그 액티베이션들만 가져오는 식으로 모형을 짜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모델을 정의를 하는데 케라스점 모델 여기에서 VGG 인풋 넣은 다음에 요 아웃풋들이 지금 layer names 해가지고 for name in layer names, layer names에 있는 이름들의 아웃풋들만 가져오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짜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VGG Layers라는 함수를 만들고 스타일 익스트랙터에서 한번 스타일들을 가져와 볼 거예요. 그냥 예제로 어떤 식으로 그 스타일 레이어 아웃풋들이 구성되는지 보기 위해서 VGG Layers의 스타일 레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5가지 스타일 레이어를 갖고 있는데 5가지 스타일 레이어를 VG 레이어스에 넣어서 스타일 익스트랙터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아웃풋은 스타일 익스트랙터에 스타일 이미지를 실제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아웃풋을 저장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스타일 아웃풋의 그 쉐입이라든지 뭐 민값, 맥스값, 그 평균값들을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네, 해보면은 스타일 액티베이션, 스타일 블락힐 컴브에서 액티베이션은 요래요. 일단 그림이 한 개니까 그림 한 개, 그 다음에 336, 512, 요 필터 개수 64개. 요게 그 스타일 레이어로 정의된 첫 번째 레이어의 쉐입이고, 뭐 민값, 맥스값,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어, 네, 지금 저희가 짜놓은 VGG layers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된 레이어의 액티베이션들을 어, 리턴 해준다 하는 그런 모형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뭐냐 로스 펑션을 디파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로스 펑션을 디파인 할 때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엔 스타일 로스를 정의를 할 때 그람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그 필터 간 코릴레이션을 모델링 해주거든요. 그래서 필터 간 코릴레이션을 스타일 그림의 그 필터 간 콜릴레이션 이 비슷하도록 뭐 요런 식으로 해주는데 그래서 그람 매트릭스를 정의를 했고요. 요게 케라스 책에서 사용한 또 함수랑은 또 달라요. 여기 뭐 tf.linearg ainsum 뭐 요런 함수를 사용했던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살펴보세요. 이게 이널 프로덕트 할 때 쓰는 함수인데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 다음은 스타일 컨텐트 모델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어, 액티베이션 값들을 받아오는 그런 모듈 그런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타일 컨텐트 모델 해가지고 케라스 모델 형태인데요. 요게 그 일단 이니셜라이즈 되기는 그 일단 모델 VGG 모형의 레이어 액티베이션들을 갖고 오는데요. 인풋은 스타일 레이어즈 플러스 컨텐트 레이어즈예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그 레이어 이름들에 대한 결과 값들을 self.vgg의 액티베이션들 값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 놓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레이어즈 이름들을 여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컨텐트 레이어즈 이름들을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뭐 개수라 그 스타일 레이어 개수라든지 네, VGG 트레이너블은 false로 넣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 모형이 불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풋을 뭐 255 곱해준 다음에 프리프로세스 인풋해서 이 인풋이 VGG 모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져주게끔 프리프로세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VGG self.vgg 모델에 넣고 돌리는데 여기서 이 self.vgg 모형은 그 스타일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들과 콘텐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들을 요 아웃풋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요 아웃풋에서 요 앞부분이 여기 보면 스타일 레이어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스타일 레이어즈에 대한 액티베이션 값들일 거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이 콘텐츠 레이어즈에 대한 액티베이션 값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아웃풋의 스타일 액티베이션 값들, 콘텐츠 아웃풋의 콘텐츠 액티베이션 값들이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 스타일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또 이 액티베이션에다가 그람 매트릭스를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들어가죠. 스타일 아웃풋에 대해서는 스타일 아웃풋들의 그람 매트릭스를 계산해 가지고 그 결과를 스타일 아웃풋에 저장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컨텐츠 딕셔너리에는 어, 네, 요 컨텐츠 네임의 네임과 밸류 해가지고 뭐 컨텐츠 레이어즈 이름과 그 다음에 컨텐츠 아웃풋의 리스트 형태를 저장해 주게 되고요. 스타일 딕트도 스타일 레이어의 이름과
스타일 레이어의 아웃풋인데 요거는 그 액티베이션에다 그런 매트릭스를 적용한 게 그 요 밸류로 해서 리턴은 컨텐츠는 컨텐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스타일 같은 경우엔 스타일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의 그람 매트릭스를 계산한 버전이 결과로 저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케라스 모델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요 스타일 컨텐트 모델을 돌리면은 이렇게 스타일 레이어랑 컨텐트 레이어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음, 그 스타일 쪽 값들이랑 컨텐츠 쪽 값들이 나오는데 요 해당 값들로 로스 함수를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정의한 그 익스트랙터를 스타일 컨텐츠 모델을 사용해서 스타일이랑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보면은 요게 64,64 그람 매트릭스고요. 요거는 블락 2에 해당하는 128,128 그람 매트릭스, 256, 256 그람 매트릭스, 그러니까 그람 매트릭스들이 나오고 있고 컨텐츠 같은 경우엔 그 컨텐츠 액티베이션이 나와요. 211, 256, 128 해서 요 액티베이션 블락 2 펌브 1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run gradient descent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모형을 정의를 했고요. 이제 로스를 정의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스타일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스타일에 대한 값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값들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엔 시작 이미지인데 define a TF variable to contain the image to optimize. To make this quick, initialize it with the content image. 그러니까 요거 사실 이미지를 아무 그 공란에서 시작해도 되는데 to make this quick 요거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콘텐츠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게 더 빨리 수렴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콘텐츠 이미지에 스타일을 적용한 거니까. 그래서 빨리 수렴시키기 위해 콘텐츠 이미지를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의 이니셜 밸류로 잡겠다는 게 요 코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ince this is a float image, define a function to keep the pixel value between 0 and 1. 요게 플롯 밸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로 되게끔 뭐 클리핑 해주는 코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 케라스 책 같은 경우엔 LGBF 뭐 그 옵티미제이션 사이파이에 디파인된 그 LGBF인가 아무튼 그런 거 사용했었었는데 여기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스타일이랑 콘텐츠 앞에 웨이트는 뭐 이렇게 주겠다라고 정의를 했고 여기서는 스타일 콘텐트 로스를 좀 간단하게 짰어요. 그래서 스타일 아웃풋, 콘텐츠 아웃풋을 해서 지금 네, 그 아웃푸츠에서 네, 요 아웃푸츠에 들어가는 게 사실 익스트랙터의 이미지를 돌린 게 아웃푸츠잖아요. 익스트랙터의 이미지를 돌린 거면은 익스트랙터의 이미지를 넣고 돌리면은 액티베이션이나 스타일 같은 경우엔 그람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 아웃풋에 스타일 같은 경우에 요 그람 매트릭스들이 스타일 아웃풋이 될 거고 컨텐츠 아웃풋은 액티베이션 값들일 거고요. 그래서 스타일로스는 요 그람 매트릭스 간의 차의 제곱합으로 스타일로스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타일 웨이트에다가 number of style layers 남은 거 해가지고 스타일 로스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컨텐츠 로스도 그 컨텐츠 액티베이션 값들을 뺀 다음에 제곱합 해가지고 계산해 준 다음에 로스는 스타일 로스 더하기 컨텐츠 로스로 해가지고 로스를 계산해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옵티미제이션은 tf.gradient tape 사용해가지고 요 정의된 요 로스 함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줘 가면서 그, 업데이트 되게끔 해줘가지고요. 일단 이미지를 요 업데이트 스텝을 한 3개 정도 한 다음에 이미지를 봐주면 잠시만요. 네, 여기 네.
업데이트를 3번 정도 한 다음에 이미지를 봐주면 이런 식이 되겠고요. 업데이트를 3번 더 한 다음에 이미지를 봐주면 또 이렇게 되고, 업데이트 3번 한 다음에 이미지를 봐주면 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그 스타일이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서 스타일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를 좀 더 보면은 요거는 에포크 10에 대해서 각 스텝별로 100번씩 적용되게끔 해서 요거를 그려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데, 네, 요렇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림이 점점 더 그 학습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컨텐트 이미지랑 그 뭐냐 스타일 이미지 이름 적용한 것들을 바꿔가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는 컨텐츠 이미지와 스타일, 컨텐트 레이어랑 스타일 레이어를 지금처럼 정의를 했는데 요거 바꿔가면서도 여러 개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바꿨을 때 뭐가 정의되는지 뭐 그런 거를 좀 더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라는 건데,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 케라스 책에서도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까지 같이 미니마이즈 해주도록 로스를 잡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그 토탈 그 하이 패스라고 해가지고 그 그 뭐냐 수평 방향이랑 수직 방향으로의 베리어빌리티를 봐가지고 해당 베리어빌리티를 그려봤을 때 스타일라이즈드 그림의 경우에 이 베리어빌리티가 되게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variability가 크면은 사실 그림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니까 사실 보기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total variability까지 고려한 최적화를 여기에 total variation loss를 정의해가지고 이 total variation loss 도 같이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여기 다시 짤 수가 있어요. 지금 로스 함수가 스타일 컨텐트 로스인데 여기 플러스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해주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케라스 책에서 그 정의해준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책에서 정의한 로스랑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이 로스를 사용해서 그 그림을 업데이트가 해가면은 뭐 이런 식이 되더라라는 그런 건데, 네, 이것도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서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해서 감을 잡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Generating Images with Variational Autoencoders 부분을 진행해 볼 테고요. We will review some high-level concepts pertaining to image generation 해서 Variational Autoencoder an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해서 VAE랑 GA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Variational Autoencoder를 사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제너레이트하는 부분인데 VAE에서는 이미지를 약 어떤 벡터 그 평균과 분산을 가진 어떤 그런 벡터로 바꾼 다음에 그 벡터를 다시 그림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 벡터를 살짝 살짝 변화시키면서 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시각화시킨 게 이런 종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볼 때는 VAE가 좀 더 맞고요. 그 다음에 간 같은 경우에는 VAE에 비해서는 좀 더 릴리스틱한 이미지를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예제로는 이게 간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는지 뭐 예제인데요. 그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sampling from the latent space of images 해가지고 objective는 to develop a latent space of representations, a vector space where any point can be mapped to a realistic looking image 해가지고 어떤 latent space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latent space의 representation 뭐 벡터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림을 사용해가지고 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잘 만들면요. 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뽑아낸 어떤 벡터가 어떤 아티피셜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 그 네, 디코더, 오토 인코더 디코더에서는 얘를 디코더라고 부르고요. 간 같은 거에서는 얘를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taking as input a latent point and outputting an image is called generator for GANs or a decoder for VAEs 해가지고 네, 요런 식의 모델링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VA랑 간에 대해서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VA 같은 경우엔 Great for Learning Latent Space, Latent Space를 learning 하는데 좋다고 그러고요. Specific Directions include a meaningful axis of variation in the data. 데이터에서, 음, 벡터에서 어떤 디렉션이 어떤 부분의 베리에이션을 가져오고 약간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데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 같은 경우엔 generate images that can potentially be highly realistic. 좀 더 릴리스틱한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but the latent space they come from may not have as much structure and continuity. 뭐 요런 단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VAE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컨셉 벡터라는 거를 사용하는데 컨셉 벡터 for image editing 해서 컨셉 벡터는 뭐냐면 given a latent space of representations or an embedding space, certain directions in the space may include interesting axes of variation in the original data.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어떤 벡터를 변화시키면은 어떤 변화를 주는데 그 변화를 주는 그 컨셉 벡터 같은 거를 볼 때 VA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VA의 어떤 벡터 중에 하나가 스마일을 나타내는 스마일 벡터라고 보면요. 이 스마일 벡터 부분을 베리에이션 시켰을 때 요렇게 더 웃는 모양으로 진행되는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할 때는 아무래도 VAE가 간 종류의 모형보다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 좀 고해상도의 릴리스틱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겐 모형이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더 좋은 거를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variational autoencoder를 사용할 건데요. variational autoencoders are model for image editing via concept vector. 그래서 concept vector를 사용한 이미지 에디팅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input to low dimensional latent space and decode it back. 그래서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이 latent space의 latent 벡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들을 다시 그 이미지로 백하는 뭐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이에요. 이 해당 알고리즘은 mixes ideas from deep learning with Bayesian inference 라고 해요. 네, 먼저 variational autoencoder에 앞서서 클래시컬 autoencoder들을 살펴보면은 아래와 같은 구조예요. 어떤 인풋 그림을 넣었을 때 인코더를 통해서 여기에 compressed representation을 가져온 다음에 걔를 그대로 다시 원본 이미지를 reconstruct 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요 모형을 만들 때 단점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여기 언급하는 단점들이 여기 두 가지 정도 있는데 don't lead to useful or nicely structured latent space. 이 latent space를 생각보다 그렇게 잘 만들지 못하고요. Not good at compression either. 그러니까 뭐 컴프레션도 뭐 잘 되지 않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제한된 모형이 네. 그래서 제한된 모형이 variational autoencoder가 될 텐데요. 얘는 turns image into parameters of statistical distributions 해가지고
a mean and a variance 해가지고 그 인코더를 사용해서 어떤 여기 벡터 여기로 보는데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그런 거는 어, 그, 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mean과 variance를 인코딩해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인풋 이미지들을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하는 부분이 음,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민 벡터랑 베리언스 벡터를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뽑아오는 거는 음, 민 벡터와 베리언스 벡터로부터 그 벡터를 어떻게 뽑아가지고 그 벡터를 디코딩하면은 reconstructed 이미지가 가져오는 이런 종류의 구조예요. 요런 부분을 사실 좀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살펴보자면,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리그레션 같은 거를 할 때, 결국은 요런 것, 선형 라인을 피팅을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기존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엔 이런 점들이 있으면 이 점들을 뭐 다 만나는 뭐 이런 종류를 만들고자 했다면 지금은 뭔가 통계적으로 평균적인 무언가를 추정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만들고자 하는 거라 가지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모형이 레귤러리제이션도 되고 해서 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더 잘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은 How VA Works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Variational Autoencoder가 동작하는지 그런 부분인, 어떻게 네, 모형화되는지 이런 부분인데 일단 인코더를 통해서 인풋 이미지를 평균과 분산의 벡터 형태로 바꿔주고요. 이 평균과 분산의 형태에서 그 좀 입질론을 살짝 고려해가지고 Z를 만든 다음에 이 Z를 다시 디코딩해서 Reconstructed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모델에다가 인풋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요 Reconstructed 이미지, 그러니까 어, 요 모델에서 인풋 이미지를 넣으면은 그걸로 나온 평균과 분산 벡터를 통해서 랜덤하게 뭔가 벡터를 생성한 다음에 그 벡터로부터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를 갖다 내보내주는 그런 모형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VA 인코더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떤 그림을 어떻게 인코더 벡터로 떤 그림이 있을 때 이 그림을 어떻게 평균 벡터와 분산 벡터로 인코딩 시켜주는 이런 네트워크에 관한 건데 자주 사용된 게 되는 게 CNN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28,1이 있다고 할 때 얘네를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걸쳐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를 플래튼 시키고 32차원의 벡터로 만들어서 이 32차원의 평균 벡터와 로그 베리언스 벡터로 해서 얘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턴 스페이스 샘플링 부분인데요. 이제 평균하고 벡터가 나왔으니까 이 평균하고 벡터로부터 레이턴 샘플을 뽑아내는데 그 뽑아내는 방법이 평균 벡터에다가 분산 벡터의 엡실론을 곱해가지고 더해서 그 샘플 벡터를 찾고요. 그 벡터를 다시 디코딩 시켜가지고 만들겠죠. 아무튼 여기서는 샘플링은 그 샘플링 벡터를 찾는 방법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샘플링 벡터 G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VAE 디코더 네트워크 해가지고 매핑 레이턴 스페이스 포인트를 다시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CNN 처음에 왔던 과정을 거꾸로 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Z 샘플 포인트인 G로부터 인풋을 받아가지고 디코드를 해주는 과정을 하는데 일단 덴스 레이어가 shape before flattening 하는 그 레이어로 덴스 레이어로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를
다시 리쉐이프 해줘가지고 그림 형태 그 예전에 어, shape before flattening 하기 전의 차원으로 다시 리쉐이프 해준 다음에 여기 convert to the transpose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레이어들을 그 백해줘가지고 다시 원래 차원으로 되돌려준 다음에 음, 네, 그래서 모델을 디코더 인풋을 넣었을 때 다시 또 원래의 X 그림이 나오게끔 해서 디코더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디코더에 Z 그 벡터를 넣었으면 Z 디코디드는 다시 원래의 그림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네트워크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 다음으로 필요한 게,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Variational Autoencoder에서는 로스 펑션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Reconstruction Loss인데요. Reconstruction Loss는 간단해요. 처음에 인풋된 이미지랑 아웃풋된 이미지, 아웃풋 이미지가 Reconstruction이잖아요. Reconstruction한 그런 이미지, 두 이미지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서, Reconstruction Loss는 뭐냐면, 처음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 간의 차이를 미니마이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하는 Reconstruction Loss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regularization loss는 뭐냐면 저희가 인코딩하는 요 평균 벡터와 분산 벡터 있잖아요. 인코딩 스텝에서 결국 평균과 분산 벡터로 인코딩을 하는데 그 인코딩 되는 그런 벡터들이 정규 분포 0, 1과 비슷하게끔 해주자는 그런 로스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쿨 쿨백 레이벌 로스 해가지고 요 디스트리뷰션 간의 차이가 어, 적도록 해주는 그런 로스를 정의를 해가지고 음, 그 인코딩 되는 뮤지 시그마 Z 스퀘어겠죠? 네가 정규 분포 0일과 비슷하게끔 해주는 regularization 로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reconstruction 로스랑 regularization 로스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얘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방향으로 VA를 트레이닝 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VA 로스는 여기 metric binary cross entropy 이 부분이 reconstruction 로스를 최소화하자는 요 reconstruction 부분이고요. 요 KL 로스 부분이 쿨백 레이버블 다이버전스를 최소화시켜주는 네,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하자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더 VA 하면은 VA 모형을 뭐 인풋 이미지 넣었을 때 Y가 나오게끔 VA 모형을 만든 다음에 모형을 컴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엠니스트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네, 이렇게 피팅 통해 가지고 모형을 피팅 시켜 줘요. 네, 다음으로는 sampling a grid of points from the 2D latent space and decoding them to image인데요. 그 latent space의 벡터랑 latent space의 min 벡터랑 variance 그걸 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디코더를 이용해 가지고 요 해당 벡터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해당 벡터를 아까 2차원 벡터로 정의를 했었었는데 그러면 이 차원의 x축, y축에 대해서 값들을 변형시켜가면서 x축과 y축의 값들을 변형시켜가면서 어떤 이미지들이 제너레이팅 되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습시킨 데이터가 엠리스트 데이터니까 15 x 15의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드 x랑 그리드 y 지금 2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2차원인데 그 2차원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x랑 y를 0.05부터 0.95까지 증가시키면서 어떤 그림이 제너레이트 되는지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그림들을 그려서 살펴보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걸 살펴보면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챕터 8.4의 Generating Images with VAs 코드들을
텐서플로우 2.1 버전이 깔린 환경에서 떤 식으로 하면은 돌릴 수 있을지 조금 수정해가지고 돌려본 버전이고요. 역시 지금 코드들이 1.x 버전이다 보니까 이걸 엑스큐션을 디스에이블 시켜준 다음에 코드를 살짝 수정하면은 해당 코드들을 돌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설명 부분 나와 있고 지금 VA는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상황 설명이에요. 그래서 민 벡터랑 베리언스 벡터를 인코딩 시킨 다음에 좀그 엡실론을 곱한 그 뭐 벡터를 만들어서 디코딩 해주는 뭐 그런 종류의 모형이고요. 이 해당 모형이 잘 트레이닝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건데 뭐 아무튼 지금 모델 인코더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인코더 부분을 정의를 한 다음에 샘플링, Z를 샘플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디코더 부분을 정의를 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커스텀 베리에이셔널 레이어 해가지고 네, 요 해당 모형을 피팅 시켜주는데 저희는 지금 엠리스트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피팅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에폭 10개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될 거고 해당 트레이닝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부분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벡터를 여기 보면 latent dimension을 2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dimensionality of the latent space가 2차원인데 그러면 이 2차원에 대해서 2차원에 대해서 x 그리드랑 y 그리드를 0.05부터 0.95까지 변화시키면서 네, 변화시키면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본 건데, 그려보면은 이렇게, 뭐, 그, VAE에 의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제너레이션 되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n이 15가, 이게 15 바이 15가 아니라, 요 피규어 사이즈가 15 바이 15라는 거였고요. 디짓 사이즈는 28,28이었네요. 네,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잘못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0.05부터 0.95까지 15개, 그리고 0.05부터 0.95까지 또 15개, 그래서 X축, Y축 정의를 한 다음에 그 해당 벡터를 통해서 디코딩 시켜가지고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게 되겠네요. 네, Variational Auto Encoder 역시 TensorFlow 튜토리얼 페이지 가보면은 제너레이티브 모형의 Variational Autoencoder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TensorFlow 2.2 버전 이상에서 돌아가는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해당 코드를 다운받아서 학습해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요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 컴퓨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 컨볼루셔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한 설명이 조금 간략하게 적혀 있고요. 그림은 좀 깨지는데 이 깨지는 그림 부분은 튜토리얼 페이지 가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콜랩에서 그대로 돌리면은 이런 그림 깨지는 현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패키지들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엠리스트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사실 예제가 그 케라스 거기 예제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케라스 예제 돌린 거 같은 경우엔 그냥 텐서플로우 1.x 버전에서 돌아갔다고 하면은 2.x 버전에서 돌아가는 코드는 이렇게 짜여졌다 뭐 정도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돌려보면서 공부해봐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Convolutional Variational Autoencoder를 케라스 모델 이렇게 좀 에 클래스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모형을 인코더랑 디코더 부분을 정의를 해주는데 인코더에서는 28,28,1의 디짓 데이터를 가져와서 conv2d, conv2d 플래튼 한 다음에 덴스 레이어 달았다면은 어, 디코더 부분에서는 음,
요거를 거꾸로 가주는 거죠. 그래서 인풋 레이어는 그 레이턴트 디멘션이 되겠고, 요 레이턴트 디멘션으로부터 덴스 레이어 7 곱하기 7 곱하기 32로 간 다음에 7 곱하기 7, 7,7, 32로 리쉐이프 해주고 conv 2D 트랜스포즈로 거꾸로 가주는 그 레이어들을 정의를 해서 원래 그림으로 돌아와 주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겠고 인코드랑 디코드 해주는 그런 함수들도 조금 작성을 해준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정의하는 부분도 비슷해요. 로스 펑션 정의하는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이것도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그 다음에 분포를 맞게 해주는, 그러니까 노말, 여긴 로그 노말 분포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요 분포가 비슷하게 해주게끔, 그 다음에 요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요 부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찾아주는 요 부분이 컨텐츠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소화시켜주게 하기 위한 부분이 요 크로스 엔트고요. 어, 네, 네, 얘네가 요 로그 PG랑 로그 QG 언더바 X 요 부분이 쿨백 레이버 로스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앞에 부분 로스랑 그 뒤에 부분 어, 리컨스트럭션 로스에다가 그 앞에 분포 부분 같이 있게 해주는 그런 로스 더한 걸로 로스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트레인 스텝 만들어줘가지고 그라디언 테이프 사용해서 로스 계산하고 그라디언 계산하고 옵티마이저 사용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주는 식으로 정의를 해줬고요. 에폭 10개를 사용해서 지금 모형을 만들 거라고 하고요. 레이턴 디멘션은 똑같이 두 개 사용했고, 네, generate and save 이미지 해가지고 돌려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 이니셜 그래프예요. 이니셜 그래프인데, 이게 트레이닝 할 때마다 랜덤하게 16개의 그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number examples to generate 하면은 example들을 randomly generate 하는데 네. 지금 에폭 첫 번째 거에서는 이렇게 에폭 두 번째 거에서는 이렇게 점점 그래도 실제 디짓에 가까운 게 제너레이트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에폭이 10개가 끝난 다음에 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정도로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케라스 책에서 했던 것처럼 어, 그림 2차원에 대해서 각 차원 축으로 음, 조금씩 변형을 주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요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엠리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만드는 그런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또 다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코드들이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 링크들로 예제들 한번 찾아보면서 더 공부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일 트랜스퍼랑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모형 중에 또 잘 알려진 간이라는 모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